오늘 반도체라는 하나의 마을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무려 12%포인트의 수익률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 한쪽에서는 완벽하게 잭팟을 터뜨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 만에 계좌가 반토막 나는 기적 같은 모순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가 다룰 핵심 포인트 세 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첫째, 샌디스크로 대표되는 메모리가 폭발하고 AMD 같은 레거시 반도체는 붕괴한 극단적 시장 분열. 둘째, 유가가 147달러를 돌파하며 닥쳐온 인플레이션 압력과 빅스 지수의 급등. 마지막으로 이 혼란 속에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만들어낸 충격적인 투자 성적표입니다.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19%로 아주 잘 버텨냈지만 공포지수는 하루 만에 폭등했어요. 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나스닥은 25,067포인트로 선방한 반면 다우존스는 48,941포인트로 마이너스 1.13%나 하락하며 최대 낙폭을 기록했죠. 더 이상한 건 금리와 자산의 충돌이에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94.39로 상승하면서 빅스 지수도 18.29로 7.65%나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WTI 원유가 3.37% 오르는 동안 최고 안전자산이라는 금은 오히려 2.00%나 하락했어요. 시장 내부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금리 공포가 가치주와 소형주를 먼저 덮치면서 시장을 완전히 갈라놨어요. 지수 양극화를 보시면 S&P 500이 7,200으로 마이너스 0.41% 하락할 때 중소형주가 모인 러셀 2000은 277.88로 마이너스 0.50% 하락하며 더 취약한 모습을 보였죠. 채권 시장에서도 탈출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20년 이상 장기채인 TLT가 마이너스 0.75%, 10년물 국채인 IEF가 마이너스 0.37% 하락하며 금리 상승 압박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마치 금리라는 뜨거운 불길을 피해 자본이 도망치는 모습인데요. 이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비트코인이 80,031달러로 1.90% 상승하며 디지털금으로 부상했고 WTI 원유는 147.61달러로 에너지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무려 12%포인트의 극단적 갈림길이 열렸어요. 샌디스크를 무려 251% 증가한 60억 달러의 매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5.80%나 급등했습니다. 반면 실적 우려가 선반영된 AMD는 5.27% 급락했어요. 하나의 기차가 두 동강 나서 양쪽으로 달려가는 셈이죠. 이 때문에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SOXL은 마이너스 2.22% 하락하며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빅스가 18.29로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AI 인프라 수요 폭발을 증명한 메모리와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진 레거시 반도체의 운명이 완벽하게 갈린 순간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장 초반에는 WTI 원유가 5%나 급등 출발하면서 비용 충격을 일으켰고 3대 지수가 모두 갭다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장중 전개가 흥미롭죠. S&DK가 5.80% 오르며 메모리 랠리를 주도해 나스닥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AMD가 5.27% 하락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제한했죠. 결국 장 마감 때는 가치주 투매가 쏟아진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13%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만이 1.90%로 나홀로 반등을 유지했고요. 초반은 유가가 시장에 뺨을 때렸지만 중반부터는 반도체가 시장의 멱살을 잡고 흔든 하루였습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던 금의 미스터리를 풀어볼까요? 중동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WTI 원유 ETF인 USO가 3.37% 상승했는데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오른다는 금 ETF GLD는 오히려 2.00% 급락하는 역주행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크로 지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달러 인덱스가 0.26% 오르며 강달러 압박을 가했고 10년물 장기금리 수익률이 급등했기 때문이에요. 이자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금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가 높아지는 고금리 상태가 가장 큰 쥐약이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려발 고금리가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상황이에요. 지표들의 모순은 심리에서도 나타납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는 66.1로 여전히 사람들은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주식을 사겠다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옵션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빅스는 18.29로 무려 7.65%나 급등하며 변동성 경보를 울렸고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50%로 리스크 회피 모습을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맹목적인 낙관 심리가 가득하지만 기관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풋옵션 해지 물량을 폭발시키며 하락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방탄조끼를 껴입고 있는 구조적 괴리 상태입니다. 이런 이상한 시장 혼자 해석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구독해두시면 매일 대신 분석해드릴게요. 자, 다시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죠? 지금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냐면 바로 승자인 SNDK와 무려 6.31% 급등한 마이크론 같은 스토리지와 메모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제로 등극한 거죠. 반면 패자인 AMD와 3.85% 하락한 인텔, 옌서 가차없이 벌어졌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19%로 선방한 건 전적으로 이 메모리 기업들이 지수를 방어해줬기 때문이에요. 빅스가 급등하는 국면에서 확실한 돈줄이 보이는 곳으로만 섹터 쏠림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소프트웨어의 흐름도 흥미롭습니다. 원유가 에너지를 쏘아올리면서 엑슨모빌 0.62% 상승했어요. WTI의 3.37% 강세와 정확히 연동됐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된다는 낙수 효과 덕분에 AI 가상비서 관련주인 나이스가 무려 10.00%나 폭등하며 소프트웨어를 끌어올렸습니다. 하드웨어가 깔리니 이제 소프트웨어가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비트코인 반등에 동기화된 대체 섹터 코인베이스 또 6.14% 상승하며 시장의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금리 상승의 공포에 짓눌린 곳들도 명확합니다. 레거시 반도체의 대표 주격인 ARM이 3.75% 하락하며 성장 모멘텀 실종을 겪었고요. 지정학 위기에도 불구하고 투기 자본이 이탈하면서 차세대 드론 섹터인 AVAV가 2.55% 붕괴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다우존스 하락의 핵심 원인이 된 브랜드 소비재 애플 1.17% 하락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늘어나니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비싼 소비재부터 줄이게 되거든요. 전통 산업재와 고밸류 테마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국면입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가장 확실한 법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체가 증명된 주식은 폭발하고 테마뿐인 동전주는 상장 폐지로 갑니다. SNDK를 보세요. 42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1255.86달러로 5.80% 올랐습니다. 반면 AKA는 28.04% 폭락했고 XXII는 27.59% 폭락하며 1달러 붕괴가 임박한 상태로 투기 자본이 엑시트해버렸어요. 빅스가 18.29를 넘나드는 환경에서는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오른 페니스탁들에게 시장은 단 한 줌의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썰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는 격언이 딱 맞는 하루였어요. 오늘 하루 시장의 자금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돈은 AI 수익화와 비트코인 8만 달러 안착을 동반한 블록체인 싹쓸이로 강하게 유입되었습니다. 반면 레거시 하드웨어와 소비재 대형주에서는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갔고 이게 다우존스를 직격했죠. 닥터케이가 진단하는 현재 국면은 이렇습니다. 10년물 금리의 상승과 빅스의 변동성 급등이 겹치면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경계 복합 리스크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MZ 서학개미들의 투자 성적표를 까볼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어닝 서프라이즈 모멘텀에 베팅한 개미들의 선택은 완벽히 적중했어요. SNDK의 2배 레버리지인 SNXX에 무려 1997억 원이 유입되면서 11.49%의 극대화된 수익을 냈습니다. 본주인 SNDK에도 905억 원이 유입되며 5.80% 상승을 다 먹었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0.19%로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이틀째 이어지는 메모리 모멘텀을 정확히 읽어낸 핀셋 매수 성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빛나는 승리 뒤에 너무나 뼈아픈 실패가 숨어 있었습니다. 양자컴 테마주인 XNDU의 무지성 추격 매수로 1119억 원이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주가가 65.00% 반토막을 넘어 폭락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SEC 공시를 통해 기존 주주들이 2.9억 주를 시장에 팔겠다고 내놓은 희석 폭탄을 아무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오판해 1766억이 물린 SOXL의 마이너스 2.22% 하락은 애교 수준이죠. 빅스 폭등장 속에서 공시를 무시하고 묻지마 테마 베팅을 하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는지 보여주는 참사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테마 히트맵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순자 테마를 보면 SNDK 어닝 수혜가 집중된 AI 가상 비서가 4.42%, 사이버 보안이 2.95% 상승했습니다. 반면 푸르게 식어버린 패자 테마에서는 차세대 드론이 마이너스 2.90%, 반도체 하드웨어가 마이너스 1.92% 하락하며 투심이 악화되었죠. 결국 10년물 금리 급등이라는 고금리 환경의 장벽을 오직 탄탄한 실적으로 뚫어낸 메모리 생태계만의 압승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리포트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전일 AKAN에서 627억 원을 손절하며 뼈아픈 교훈을 얻은 줄 알았는데 오늘은 무려 4,438억 원을 4개의 정체불명 신규 페니스탁에 밀어넣었습니다. 특히 기관의 대량 거래가 터진 CNSP 같은 종목에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죠. 전일보다 투기 농도가 오히려 더 심화된 겁니다. 빅스가 급등하며 시장이 위험을 경고하는 리스크오프 국면인데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비이성적 쏠림 현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 투자자들을 향한 닥터K의 최종 진단입니다. 어닝을 읽는 눈은 날카로워져서 SNXX와 SNDK에 2,902억 원을 합리적으로 베팅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공시를 읽는 눈은 여전히 감겨 있어서 XNDU와 CNSP 등의 2,664억 원을 묻지마 추격하며 탐욕의 패배를 맞았습니다. 현재 다우가 하락하고 빅스가 7%나 오르는 혼재된 시장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국면 정확성 스코어는 10점 만점에 딱 절반인 5점입니다. 데이터로만 말하는 채널은 여기뿐이에요. 구독 아직 안 누르셨으면 내일 전망 보시기 전에 먼저 눌러주세요. 그럼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AI 인프라 메모리 랠리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근거는 명확합니다. 샌디스크가 발표한 4분기 가이던스 매출 77.5억 달러가 단발성이 아닌 구조적인 수요 폭발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이죠. 반면 충돌하는 리스크는 역시 147.61달러까지 치솟은 WTI 원유입니다. 유가가 고물가와 실질금리 상승 압박을 얼마나 가할지가 변수예요. 결국 내일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금리 상승이라는 하방 압력과 AI 실적이라는 상방 방어력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꼭 확인해야 할 이벤트입니다. 오전 10시 발표되는 ISM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금리 방아쇠를 다시 당길 수 있습니다. 종일 이어질 중동 리스크 전개 방향이 유가 급등과 빅스 20 돌파 여부를 결정지을 거고요. 그리고 장중 발표될 AMD의 실적이 과연 반도체 섹터 내부의 분열을 잠재울지 아니면 더 심화시킬지 판가름 낼 겁니다. 오늘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딱 이겁니다. 기업의 실적과 SEC 공시라는 진짜 숫자에만 집중하고 근거 없는 테마주 추격은 절대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폭풍 같은 시장, 내일도 닥터K가 가장 먼저 분석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